오늘 이런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우리 최영수 회장님께서 서울에 가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대구에 경북중고등학교 장학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을 할 때 내려오고 또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내려오기 때문에 행사차 내려온 김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뵙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평생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실패를 하고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78년 전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보면 이게 너무 세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거의 농촌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 세상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다음. 그 당시에는 이런 학생이 이거 타고 이런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본 적이 없죠? 옛날에는 이런 게 우리나라가 기차였습니다.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다음. 이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는 기술상을 받았고 또 휴대폰 개발을 했다고 정통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또 시대매 휴대폰을 개발했다고 대통령상을 받았고 휴대폰이 전 세계 수출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 외화 획득을 하니까 수출의 날에는 또 대통령상을 받았고 KBS에 출연도 해봤고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한양인 상을 받았고 올해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KBS 걸 잠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래 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밑에 거. IT는 외환위기 극복에 있어 숫자 이상의 의미였다. CJ 회사 집무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웠다. 그 대표 주자가 정보통신 기술이 집약된 휴대폰이다. 대한민국 휴대폰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천경준 회장. 한국공화 한림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기술과 주역에 휴대폰 제조 기술로 주역이 된 인물이다. 그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30개 이상의 특허를 냈다. 회사는 그 내용을 금판에 하나하나 새겨 선물했다. 이게 휴대폰. 삼성전자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네임까지 드높인 에리콜의 개발 히스토리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분이 넘는 거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잘랐습니다. 다음. 이 휴대폰을 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모토로라가 전 세계 휴대폰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휴대폰을 개발하시오 하고 휴대폰 개발 팀장을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 입사 전에 무전기를 개발해서 수출하는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경력으로 아마 뽑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휴대폰이 미국의 모토로라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8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걸 만드시오. 이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전 세계 챔피언 이기시오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챔피언이 되고 싶지만은 그 세계 1등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휴대폰이 당시에 35년 전에 한 대 얼마 정도냐 하면 35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그때 소형차가 250만 원에서요. 소형차보다 비싼 게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람 못 갖고 다니고 그 회장님들 하나씩 갖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무엇이 여기에 약점이 있느냐를 찾았습니다. 이 휴대폰 사용자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통화가 잘 안 터진다. 휴대폰은 통화 잘 되라고 샀는데 통화가 되는 데도 있는데 잘 안 터진다. 또 이 비싼 250만 원, 300만 원 하는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서 속상하다. 또 좀 크고 무겁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반대로 가야 되겠다. 고객이 불편한 것을 반대로 우리는 통화가 더 잘 터지게 해주고 또 고장이 안 나게 하고 또 좀 더 가볍게 하고 그리고 소형차보다 비싸게 300만 원 너무 비싸니까 파격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에 한번 공급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획기적으로 원가 절감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잘 되는 휴대폰 만들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고장이 잘 안 나는 휴대폰, 그 다음에 가벼운 휴대폰,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수많은 기능들을 보너스로 기능을 넣자. 그렇게 해서 이 모토로라를 이겨보자 하고 개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중에 세계 최초로 수많은 기능을 넣었습니다. 특히 그 모토로라 경우는 그 아까 전 페이지 한 번만 앞에 전 페이지 보면 그 안테나인데 평소에 휴대할 때는 불편하니까 안테나를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어버리면 여기까지 쏙 들어가 버리고 안테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안테나가 짧아지면 수신 감도가 떨어져요. 외부에서 전화 왔는데 안 들려요. 벨이 안 울립니다. 이게 이제 고객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했냐? 안테나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게 위에 요만큼을 남겨놨습니다. 저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고정 안테나와 그 다음에 가변 안테나 쭉 뽑으면 이런 게 나옵니다. 쭉 길게 나옵니다. 안테나는 길면 길수록 감도가 좋아지고 집어넣을수록 낮아지는데 모토로라는 너무 많이 집어넣어 버리니까 감도가 너무 낮아져서 갖고 있을 동안에는 벨이 안 울린다는 겁니다. 삼성은 울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고 통화 더 잘 터지게 했고 고장 안 나게 여기가 잘 고장 나요. 여기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요 고장이 잘 나요. 요 안에 마이크 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접고 펴고 하다 보면 잘 끊어져요. 선이. 그 마이크가 잘 끊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안에 요거 집어넣어 버립니다.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고장이 날 리가 없죠. 따라서 고장이 덜 나고 좀 더 가볍게 하고 기능은 많이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능을 넣었냐면 시계를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번호만 여기 나왔는데 모토로라는 이런 식으로 시계를 기능을 집어넣었고 또 알람 기능, 알람 시계가 필요 없이 휴대폰 안에 알람을 넣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거 넣은 이유가 공장이 구매에 있었는데 구매에 내려와서 그 새로운 제품의 그 생산 방법 또 생산하다가 고장나면 수리 방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회식을 하면서 앞으로 품질 좋게 잘 만들어 주세요 하고 생산 간부들을 회식을 내가 밥을 사주고 왔습니다. 회식을 하고 올라가면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졸립니다. 따라서 추풍령 휴게소 잠시 좀 쉬고 가려고 잠깐 누웠는데 아침까지 자버린 겁니다. 그럼 아침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알람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휴대폰에 알람을 넣어서 한 30분, 1시간 쉬면 막 휴대폰이 나를 깨워줍니다. 그때 다시 또 출발해가 서울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알람 기능은 추풍령 휴게소에서 현경준을 깨우려고 만든 기능이 바로 알람입니다. 비하인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팀장 불러가 당신 여기다가 알람 넣으시오. 나는 명령만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넣은 게 알람이고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앞으로 모든 휴대폰에 이 기능을 넣으시오.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알람이 생긴 겁니다.
진동 기능도 회의 중에 휴대폰 소리 나면 민망하잖아요. 그때는 진동하도록 작은 진동기를 개발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 세계 최초입니다. 전화번호부는 10년이 되면 수첩이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전화번호부를 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나도 그걸 적는 걸 싫어하니까 여기다가 휴대폰 안에 전화번호를 넣자. 이렇게 또 소프트웨어 팀장 불러서 번호부 기능을 넣으시오라고 명령하니까 세계 최초 전화번호부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며칠 날 누구하고 만나고 스케줄이 있는데 그 신년에 수첩에다 옮겨 적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이 전화번호부 기능과 달력 기능은 청경준이가 좀 게을러서 수첩 적는 게 너무 불편해서 내 편하려고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모든 휴대폰에 비록 애플까지도 삼성 걸 따라서 이걸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터클 왜 안 냈느냐? 터클 내면 삼성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전 세계 시민들은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쓰게 하자. 이런 걸 가지고 치사하게 다른 휴대폰 못 넣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알람 기능, 진동 기능, 전화번호부, 달력 기능은 터클 안 썼습니다. 누구나 다 쓰라 이겁니다. 물론 삼성 이병철 회장이 알았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전 세계 인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기술자의 목표다. 그렇게 해서 터크를 안 쓰고 이건 갔습니다. 터크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인류에게 편리한 기능이니까 누구나 다. 그래서 바로 그 금성, 지금 LG도 바로 이 기능을 사용했고 모토라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에 이 카메라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카메라 기능. 그리고 내비 기능도 1999년 약 24년 전에 휴대폰의 내비 기능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이 휴대폰에 그 내비 기능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그 내비 팀을 내가 뽑았습니다. 30명을 뽑아가지고 지금부터 당신들은 휴대폰에 들어간 내비 기능을 개발하시오. 이렇게 해서 내비 기능을 했습니다. T맵이라는 게 SK에서 하는 내비 이름이지만은 삼성에서 개발해서 납품을 한 겁니다. SK가 개발한 게 아니고 SK는 운용만 하고 납품한 게 내비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다양한 기능의 표현을 전 세계에 냈습니다. 이때 이미 전 세계에서 성능 면에서는 1등입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에서 1등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개발하는 데는 5년이 걸렸는데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데는 15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이 세계 장벽이 참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88년 올림픽이 있었죠. 이때 모토로라가 우리나라의 80%였습니다. 삼성은 10%. 그 나머지 회사들 합쳐서 10%. 결국 한 회사가 절대적인 독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니콜은 8번째 모델입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7번째 실패.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것을 사자성어로 7.8기. 7.8기가 됐습니다. 애니콜은 8번째 모델입니다. 일부러 7.8기 성립시키려고 7번 실패한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해서 8번째 결국 모토로라보다 성능이 좋은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이쯤은 되면 박수 한번 안 칩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는 15년 후에 전 세계를 제패하니까 모토로라는 금메달이던 모토로라는 사라져버리고 은메달 하던 노키아도 사라져버리고 동메달 하던 삼성이 전 세계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그러다가 두 회사 사라지고 나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타났어요. 컴퓨터 하다가 휴대폰 시장이 잘 되니까 우리도 젓가락 하나 올리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삼성과 애플이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삼성이 한 4% 앞서고 있습니다. 천하의 그 애플보다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서로
하나 앞선 모델을 내면 그보다 이기는 모델을 또 상대방이 내고 이렇게 애플과 삼성이 전 세계 리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94년도인데 모토로라가 이렇게 줄어들고 삼성폰이 이렇게 늘어나서 95년부터 시작해서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는 매일경제신문에 90년대에 나온 겁니다. 이상. 다음. 성공된 이유는 결국 반대로 갔습니다. 모토로라의 단점, 모토로라 사용자의 불만을 우리는 해결해 주겠다. 상대방의 불만을 우리는 해결하도록. 그 모토로라는 왜 해결 안 했냐? 좀 건방졌어요. 우리 세계 최고인데 너희들은 그냥 쓰라. 나는 만들 테니 공급자 원리. 나는 공급자니까 절대 변경 안 해줍니다. 고객이 불편하다 그래도 1등이니까 아주 거의 지금까지 딴 나라는 말씀 없이 쓰니까 당신 나라도 그렇게 쓰시오. 이렇게 고객한테 좀 고객의 소리에 좀 둔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토로라보다 통화가 10% 이상 더 잘 터지는 휴대폰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8번째 수많은 실패 끝에 하나씩 개선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고장이 거의 안 나도록 만들었고 창의적인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시계를 넣었죠. 알람 넣고 진동 전화번호 그 음악 기능은 어떻게 넣었냐면 벨 소리가 똑같으니까 또르륵 하면 각자 꺼냅니다. 이거 벨 소리가 똑같으니까 각자 꺼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음악을 각각 다르게 넣자. 그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 근데 미국 출장 중에 호텔에서 한국 아이가 보이더라고. 당신 지금 여기서 공부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대. 대학원생이래. 뭘 전공하느냐 그랬더니 전자음악을 합니다. 그래요. 그 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당신 휴대폰에 음악 넣을 수 있냐? 그거 쉽죠 뭐 이러더라고. 당장 내가 데리고 들어와서 삼성에 입사시켜서 휴대폰에 음악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삐리릭 뭐 이런 소리만 났습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안 냈는데 음악을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음악은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음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의 어느 호텔에서 만난 대학원생을 전자음악을 전공한 대학원생을 스카우트해 와서 삼성에서 만든 게 이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 회사들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웬만하면 요즘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잖아요. 거기다 삼성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성공 이유는 우리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불만사항을 해서 그 가장 많은 불만이 뭐냐?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전 인력을 거기다가 맞춘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객이 있잖아요. 고객이 최고입니다. 월급은 사장이 주는 거다? 아닙니다. 고객이 주는 겁니다. 고객이 월급 줍니다. 고객이 월급 줘야 그게 우리 회사로 와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최상위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마라톤 할 때 보니까 가슴에 누가 열정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아주 옳은 말입니다. 열정입니다. 다 좋은데 이런 열정이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세계 챔피언을 꺾는데 열정 없이 챔피언이 꺾어지겠습니까? 정말 이 열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 같은 이 크레텍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성장해 온 것도 그런 열정이 사장님의 열정 또 여러분들의 열정이 합쳐진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 시젠 이야기는 원래 나는 바이오는 모릅니다. 그런데 형님의 아들, 내 조카가 미국에서 유전공학 박사를 받고 이화여대 교수로 있었는데 어느 날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고 삼촌한테 찾아와서 삼촌 숙모한테 집으로 찾아와서 창업 자금을 지원해달라. 삼성 부사장 정도 되면 연봉 많이 받는다는 것은 다 세상에 아니까 돈 없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3년이면 흑자 낸다는데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5년이 돼도 계속 적자만 합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만은 하여튼 6년간 창업 자금을 지원했고 2010년에 이제 흑자가 나서 코스닥 상장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1년에 지금 한 4,500억 정도 수출을, 거의 90%가 수출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시절에 이 코로나 이전에 한 3년 동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막 연구가 코로나 터지기 2달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니까 평소에 6개월 걸리던 개발이 일주일 만에 뚝딱 개발이 끝났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투자를 한 거죠. 우수 인력을 뽑아서 당신네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 시약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봐라. 이렇게 해서 개발하자마자 참 그것도 운이죠.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지는데 그 미국에서는 거의 6개월, 1년 걸립니다. 진단 키트 개발하려면. 그래서 미국은 키트가 없어서 뭐 그냥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일주일 만에 개발해서 식약청에서 뛰어왔어요. 회사로. 당신네들 진단 키트 빨리 좀 개발해달라.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개발이 일주일 만에 끝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인허가 받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워낙 다급하니까 식약청에서 간이 허가, 임시 허가를 일주일 만에 해주겠다. 그래서 인허가 넣고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24시간을 가동해서 전 국민들의 그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정 판정하는 데 들어가는 키트를 공급했습니다. 거의 국내 80%를 이 회사가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간단한 시즌 소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Molecular diagnostics has changed our daily lives in so many ways. Anyone can find the 이 cause of 분자 진단, diseases 즉 and get a more PCR 진단 accurate 시스템입니다. anytime, anywhere, right away. 언제 어디서나 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 검사 장비. 거울 속에도 넣고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 이게 3년 전에 만든 건데 요즘 뭐 이 동상 There's no need to worry. With molecular diagnostics, they can now be found early and be treated. But there is more. Molecular diagnostics 그래서 not 이건 only help people, 이 유전공학은 also treat 동물, conditions, 식물에 plants, or crops. 다 응용됩니다. It can tell us why our animal friends are sick. And even ensure 개가 어디가 아픈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안전한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Oh, it can even find tiny viruses in the air. Imagine a world where everyone feels safe. With all kinds of diseases found early with molecular 그래서 diagnostics. 앞으로 점점 이제 모든 종류의 질병에도 이 분자 진단, PCR 검사가 이용될 것입니다. This is the future Seegene is creating right now. Harnessing the power of AI and big data, it is possible to manufacture molecular diagnostic reagents on site, on demand, all around the world. From infectious to genetic diseases, the field of molecular diagnostics is continuously expanding. A healthier and happier tomorrow is closer than you think. See ahead. 다음 Change tomorrow. 자, 간단한 그 상식을 얘기하면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고 그 속에 DNA가 있습니다. DNA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대다수는 같아요. 99.9%는 같은데 극히 일부가 틀립니다. 그게 사람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형제끼리도 얼굴이 조금씩 다르죠.
대다수 DNA 같은데 그 차이가 얼굴을 다르고 성격도 다르게 하고 그렇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틀리고 이런 것도 다 DNA 차이입니다. DNA가 전체는 30억 개가 있는데 그 DNA가 복제돼서 나오면 그 mRNA가 돼서 이게 단백질도 만들고 또 코로나 경우는 질병도 유발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DNA는 컴퓨터가 0과 1 두 종류로 되어 있듯이 DNA는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A와 T와 G, C로. 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네 종류인데 A와 T 또 G와 C가 서로 결합합니다. 이렇게 그 화학적인 어떤 결합하는 형태인데 요 사람이 틀린 것은 사람 중에서 특정한 부위에 있는 DNA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G일 때 똑같이 G, A도 똑같은데 특정 부위가 A인 사람, G인 사람, T인 사람에 따라 사람의 눈의 색깔, 머리의 색깔, 키, 성격 모든 게 다 어느 부위는 이 DNA는 어디에 해당된다는 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2만 개가 현재 우리 생명에 관련되는 DNA입니다. 30억 개 중에서 그 2만 개 중에 뭐가 다르면 어떤 성격을 가진다, 또 뭐가 다르면 어떤 질병이 생긴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DNA가 어떤 DNA가 있냐 없냐 하는 걸 알아내는 그 기계가 PCR 검사 장비인데 DNA 중에서 코로나다 그러면 코로나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하고 어느 부위가 틀리냐 그 위치를 알아내서 그 위치만 가위로 잘라서 그 부분만 정식을 합니다.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많이 배양되면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찍어서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온도를 94도, 54도, 74도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기면서 증폭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음. 요 기계 안에서 DNA를 요 조그마한 튜브 속에 담아요. 담아가지고 요 조그마한 96개의 홀에다가 튜브를 96개 꽂으면 96명분을 한 큐에 한꺼번에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뜨겁게도 하고 또 냉각도 합니다. 그 히터는 뜨겁게 하고 펠티어는 냉각을 시킵니다. 온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사이클 돌립니다. 94도에 올렸다가 다음에 54도로 했다가 72도로 다시 94도로 이렇게 한 사이클 돌릴 때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그 DNA 숫자가. 그래서 한 30사이클 정도 돌리면 10억 배 이상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가 컴퓨터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가 24년간 시젠하면서 느낀 점은 그 전에 그 직장생활 할 때는 몰랐던 게 참 세상 일이 생각처럼 안 된다. 세상에 돈 벌기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 다녔을 때는 월급만 받으니까 이렇게 쉽게 벌리나 보다. 월급은 매달 나오니까 안 나오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월급 나오면 쉽죠. 그러나 회사가 돈을 버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고 예술입니다. 예술. 돈 버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술자로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회사에 들어와서 이 경영을 보니까 와 이게 돈 버는 게 너무 어렵다. 그걸 알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오래 가면 엄청난 손실이 난다는 거. 8년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엄청 손실이 돼서 완전히 전 재산 다 날리고 거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구나. 좀 더 빨리 방향 선회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을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려면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남들은 6개월 걸려서 3개월 걸려서 개발하는 걸 우리는 일주일 만에 한번 해보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차별을 한 겁니다. 남들은 분류하는데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레텍은 20년 전에 바코드를 도입해 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오차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잖아요. 이게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차별화된 되어야 된다. 그리고 회사란 단기, 중기, 장기의 그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장기가 없으면 성장하다 멈춰버립니다. 너무 장기만 하다 보면 그 사이에 회사가 자금이 떨어져서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단기, 단기, 중기 조화를 잘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로서 옛날의 생각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만 있으면 제일 많이 팔릴 거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일 좋은 제품이 저절로는 안 팔려요. 이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마케팅 하는 사람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 어렵더라고. 이 파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제일 좋은 물건을 아직도 시제는 제일 좋은 물건을 가지고 아직 전 세계 6등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1등 못하고 있어요. 마케팅이 못 따라가요. 애플은 솔직히 그 남들 다 만들어 놓은 거 젓가락만 올린 건데 대다수 애플에 들어가는 거 핵심 기술은 모토로라와 삼성과 노키아 또는 LG 이런 회사가 다 개발한 겁니다. 가장 늦게 돌아서 뭐 소프트웨어 좀 잘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결국 전 세계 1등을 먹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자, 일을 잘하는 방법 누구나 잘하고 싶죠. 잘하는데 이 중에서 내가 강조하는 게 방향이 맞아야 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결과가 안 나오고 노력만 들어가고 돈만 들어갑니다. 가령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길이 100km 넘지만 100km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탔어. 길을 잘못 갔어. 전주 방향으로 가버리면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빨리 이건 발견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이왕 간 거 전주까지 가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중간에라도 방향을 바꿔가지고 서울로 가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끝까지 그냥 오기로 전주까지 갔으니까 전주 찍고 서울 가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냐 안 맞냐 수시로 궤도를 점검해보고 아니다 그럴 때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모토로라는 공급자 위주입니다. 우리 세계 1등이고 전 세계 우리 것이니 너희들도 그냥 서라. 바꿔달라 그래도 안 바꿔줍니다. 다른 나라는 디지털로 가고 있는데 아날로그로 그대로 고집합니다. 모토로라는 디지털로 안 갔어요. 결국 온 세상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휴대폰으로 바꿔버리니까 모토로라는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아날로그 시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에너지 시대입니다. 원자력이 에너지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는 값싸고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했다가 아니네. 그래서 다시 또 원전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이 사이에 굉장히 손실이 많았는데 다행히 원전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체코에 24조 원짜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따왔습니다. 우리나라 영업사원 제1호 그 양반이 가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많은 손실을 봤는데 빨리 궤도 순정하기를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맞아야 됩니다. 효율적인 방법. 무엇이 가장 효율적이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장 빨리 개발한다. 이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바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수작업을 바코드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방법도 옳아야 된다. 세 번째, 열정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열성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하느냐. 그 열정이 결과를 냅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다음 일의 성과는 A. 방향도 맞아야 되고 B. 방법도 맞아야 되고 C. 열정도 맞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곱하기가 됩니다. 어느 하나가 0이면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중학교 때 배웠죠. 하나가 0이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맞은 방향으로 옳은 방법으로 열정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이 장소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을 했던 분이 일했던 곳이죠. 그 양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가 먹고, 이래. 사업장에 가면 문제가 먹고는 무슨 뜻인지 알죠? What?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무안공항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사고 나서 179명이나 아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원인이 뭐고? 당연히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언론 보니까 처음에는 새떼를 그냥 원인을 하더라고. 새가 무슨 죄가 있어? 새가 죄가 있긴 하지. 그럼 새를 그러면 무기징역을 합니까? 사형에 처합니까?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 철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새떼에다가 원인을 대면 안 됩니다. 내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1년에 새와 비행기 충돌 사고가 4만 건 있답니다. 1년에 4만 건. 근데 비행기 사고가 4만 건 안 나잖아요. 한 건도 안 나나. 새떼와 충돌해서는 비행기 사고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새떼에다가 핑계를 대면 이건 대책이 안 나옵니다. 원인을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랜딩 기어가 엔진이 정지됐다. 정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정지돼서 하나는 돌아가라고. 그러면 둘 다 엔진이 정지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착륙해야 됩니다. 우선 배터리로 돌아갑니다.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급히 착륙한 겁니다. 랜딩 기어가 왜 안 나온지는 아직 원인이 안 밝혀졌는데 그 블랙박스를 분석하면 나올 겁니다. 콘크리트 벽.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언론 보면 흙인데 그 속에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영국의 항공 전문가가 그래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공항에도 없는 흉기, 살인 무기다 이거예요. 살인 무기를 흙 속에 누가 숨겼느냐? 이거 무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개 공항에 이 콘크리트 벽이 있답니다. 활주로에.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활주로라는 거는 비행기 내리는 거잖아요. 내리다 보면 좀 더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일본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사고가 안 생겼습니다. 왜냐? 콘크리트 벽이 없거든. 콘크리트 벽이 없으면 아무도 안 다치고 비행기도 별로 손상 안 되고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도로 원래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벽을 세운 거는 비행기 착륙을 유도하려고 안테나가 한 10개 들어갑니다. 그 안테나 세우는데 튼튼하게 세우느라고 바람 불었을 때 안테나 날아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그냥 튼튼하게 2m짜리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가 벽에다가 안테나를 심어 놓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벽을 땅 밑으로 묻어내고 위로는 그 안테나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약한 안테나. 안테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약하게 만들면 비행기가 지나가면 우두둑 다 부러지면서 고장나면서 비행기는 안 다칩니다. 원래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한 업체한테다가 몰빵을 준 겁니다. 왜 한 업체한테다가 그 몰빵을 준지도 모르겠고 그 업체는 무식해가지고 그 비행기 항공기에 그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연한 소재로 해서 쉽게 부러져야 한다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무시하고 부러지지 않는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비행기는 100% 사고 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5개 공항 즉시 그걸 해체 작업해야 되고 그 공사한 사람은 지금 신문에 나지 않는데 왜 보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다음. 자, 원인 알았으면 왜 하면 되겠노 이거야. 그런데 이걸 새만 쫓으면 됩니다. 이거 대책이 안 되겠죠. 콘크리트 벽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건 전 세계에 없는 한국에만 5개 공항에 있답니다. 일본에도 없고 호주에도 없고 미국에도 그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활주로 지나가도 그냥 그 평지니까 평지로 쭉 가다가 비행기가 서면 고객이 내릴 때 좀 불편할 뿐이지 아무 사고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보통 이거 이병철 회장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이병철 회장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겠나 이거야. 여기서 간부들이 당황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 인마 네 하자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니? 이럴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러면 다른 문제 없겠노 이 말이야. 없겠느냐? 부작용이나 또는 재발 안 되겠느냐? 그럼 뭐 새때 오면 총을 쏘아서 새를 쫓으면 됩니다. 그럼 괜찮겠느냐 이거야. 도당사가 실수해서 그 활주를 벗어나면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콘크리트 벽은 없애야지. 근데 그것을 안테나 설치 못한다. 왜 설치 못해요? 땅에다가 설치하면 되지. 땅 밑에다가 콘크리트 만들어 놓고 설치하면 되잖아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약한 알루미늄은 바람에는 안 뿌리지만 변기가 지나가면 뿌려지게 만들면 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해결을 했는데 그때는 옛날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문제 해결하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더 부작용이 없는 또 재발 안 되는 그런 완벽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삼성이 이렇게 경영을 한 겁니다. 항상 사업장마다 물어보는데 대부분 간부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잘 모르는데 대책을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회장 지나가 보면 뭐 모르겠지 하는데 비서들이 다 메모해가 체크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간부들 나중에 혼내고 다음 그 직장 생활 나도 한 40년 해보니까 결국 회사 발전은 나의 발전이다. 이런 사고방식,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일의 성과가 좋아집니다. 회사 일이 내 일이다. 그 회사 일이고 나는 그냥 월급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록 월급을 받더라도 회사 일은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발전하고 회사도 발전합니다. 좋은 결과가 좋습니다. 다음에 이 회사는 여러 명이 모였잖아요. 모이니까 나 혼자 안 됩니다. 축구에서 나 혼자 안 됩니다. 축구도 11명이 팀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누가 더 팀워크가 좋냐가 축구의 그 성패가 결정되듯이. 그리고 각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 골키퍼는 골키퍼의 책임을 다하고 공격수는 공격수대로의 책임을 다하고 공격수라고 공격만 하면 안 됩니다. 공격하다 보니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손흥민 선수가 있더라. 그럼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거의 확률이 0인 곳에다가 쏘면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따라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창의. 남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거를, 남보다 더 앞선 거를, 더 편리한 거를, 고객한테 더 좋은 거를 창의를 발휘했고, 여러분들이 개혁, 혁신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 누가 하느냐? 회장이, 사장이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보텀업으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다 컴퓨터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는 워드도 없었고 엑셀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없었어요. 다 배웠습니다. 배우가 이거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동영상 나오지만 동영상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컴퓨터로 다운받는 방법을 나도 배웠습니다. 다운받은 것을 동영상 편집기에 넣어서 10분짜리를 1분으로 줄이는 방법.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중간에도 불필요한 거 자르고 자른 길이 서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1분짜리로 연결되는 편집하는 방법도 최근에 일주일 전에 다 배웠어요. 내가. 누가 배웠냐? 인터넷 들어가니까 다 그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다 배웠어요. 나처럼 나이 80이 다 된 나이도 배우는데 여러분들 아직 80 안 됐잖아요. 왜 못 배웁니까? 계속 배우세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남주나 그런 말 있죠. 계속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안 되겠지 뭐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래 근무하니까 더 노하우가 축적됩니다. 삼성, 현대, LG의 차이점 하나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연구소장이 정부에서 무슨 회의가 있으면 연구소장 오라 그럽니다. 삼성의 연구소장, LG, 현대 연구소장 모입니다. 그런데 한 3년 뒤에 가보면
현대연구소장은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그 사람은 잘리고 또 딴 사람이 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한 3년 뒤에 가보면 LG연구소장이 없어. 어디 갔냐 했더니 잘렸다는 겁니다. 그 연구라는 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렇게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안 되면 또 바꾸고 가는데 삼성은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고 나는 보통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놈 자르면 또 딴 놈이 와도 똑같은 실수를 할 거 아니냐. 이래서 안 자르고 계속 둡니다. 24년을 한 장소에서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수많은 실패 경험이 밑거름이 돼서 성공이 나오는 겁니다. 장기 근무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하면 자기 발전도 도움되고 회사 발전에 도움됩니다. 다음. 자, 미래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다음.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이거는 부인 못하죠. 자꾸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100년 전에도 나왔지 않느냐? 50년 전에도 나왔지 않냐? 나왔죠. 그런데 요즘만큼 빠른 시간에 기상천외한 기술들이 나올 때는 없었습니다. AI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술이 컴퓨터 없던 시대에 컴퓨터가 바꾸었고, 기차 없는 시대에 기차가 나와서 세상을 바꾸었고, 비행기 없던 시대에 비행기가 나와서 세상을 바꾸듯이 다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모든 부분, 우리 개발하는 부분, 제조하는 부분, 물류 부분, 안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바뀝니다. 다음. 과거에 1등했던 것이 미래도 1등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1등은 앞으로도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될 수도 있고 2등이 될 수도 있고 5등이 될 수도 있고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 바뀌는 시대는 바뀌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 인공지능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컴퓨터와 사람이 바둑 두면 누가 이길 거냐? 당연히 사람 바둑 잘 두는 기사가 이기겠지 했는데 그 당시에 1등 하던 이세돌이하고 컴퓨터가 떴는데 이세돌이가 졌어요. 5판 중에 1판 이기고 4판 졌습니다. 그 컴퓨터한테 이긴 최초의 선수가 이세돌입니다. 그 뒤로는 1000판을 떴는데 한 판도 인간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백발백중 집니다. 다음. 요거부터 좀 합시다. 요거. 요즘,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전자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제가 요즘 인공지능입니다. 전 세계 최대 IT 전시회 인공지능이 가장 탑으로 또 올랐습니다. 다음. 보면, 챗GPT는 인공지능입니다. AI가 기획서 초안도 쓰고 당직 근무도 한다. 다음. AI 겨울을 쳐다봤더니 45차 만에 당신은 협심증이 어신됩니다. 아까 시젠 3년 전에 만든 그걸 보고 누가 이렇게 또 만들었네요. AI가 이제 완전히 가전 모든 부분을 덮었다. 다음. 우리나라 SK나 다른 회사들도 경영의 화두가 AI입니다. 그다음에 온통 AI 파는데 한국은 지금 온통 홍역을 치르느라고 AI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난국을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를 앓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AI가 나오면 업무가 많이 효율화돼서 이제 주 4일 근무하는 시대가 온다 하고 영국의 BBC가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화살표 눌러주세요. 다음 편을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컴퓨터하고 AI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하면서 좀 다릅니다. 컴퓨터에 2-3을 집어넣으면 숫자를 넣으면 계산해서 5하고 숫자가 나옵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넣으면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AI는 좀 다릅니다. AI는 AI 학습기라는 게 있는데 학습기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AI 프로그램이 튀어나옵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 이 속에 있는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이 계산해서 데이터를 내는데 AI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AI 프로그램을 에다가 개나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추론을 해냅니다. 그 추론하는 과정 속에 사진이 몇 장이나 필요하냐? 10장, 20장 가지고 안 됩니다. 한 10만 장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AI 학생이 통하면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개나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여러 종류 고양이 누워있는가 앉아있는가 뛰어다니는 거 아무 부위만 보여줘도 이거는 개다 고양이다 알아냅니다. 얘는 추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능이고 AI는 추론하는 기능입니다. 미래를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원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했느냐 그 컴퓨터에는 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AI는 여러 자료를 분석해가 원래는 작년보다 어떻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앞으로 10년 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런 것도 추론해냅니다. 다만 거짓말이 좀 섞여 있습니다. 아직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다음. 그럼 AI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원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AI는 학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학습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대로 데이터가 처리되는데 여기는 어린애처럼 학생처럼 사람처럼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데이터와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개의 사진을 보여주고 얘는 개이다 알았니? 이렇게 하고 얘는 고양이다. 고양이 사진 주고 얘는 고양이다.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라는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개 보여주고 이거 개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고양이다 가르쳐 주고 그런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 다음에 대량의 그냥 책을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 버려요. 온갖 책을. 그럼 얘가 책을 독서를 많이 하고 나서 스스로 자기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 백과사전을 통째로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신문을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스스로 학습해내는 게 심층학습, 딥러닝입니다. 그 어려운 신문에서 어렵게 머신러닝, 딥러닝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데이터 넣어서 스스로 알아서 지식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뭘 내느냐 학습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여기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사진을 넣거나 또는 내년도 경기가 어떠냐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 사진을 찍었는데 요런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거 제거하라 그러면 AI 지우개를 선택해서 휴대폰에 삼성 갤럭시 휴대폰 들어가서 AI 지우개 선택하고 영역 선택하고 지우개 누르면 깨끗해집니다. 요걸 저장하면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사람이 찌러지고 사람이 있던 자리가 검게 되는 게 아니고 지가 추적해서 그려 넣습니다. 인공지능이. 다음. 내가 AI에다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공구 유통업체입니다. 10년 후 회사 발전 위해서 임직원이 해야 할 일 10가지를 알려달라. 딱 2줄로 물어봤더니 한 4페이지 정도 답을 나왔는데 제목만 얘기하면 이렇게 디지털 전환 가속하시오. 온라인 쇼핑몰 휴대폰으로도 발주하고 주문할 수 있게 해달라. 스마트 물류 시스템 고객 중심으로 해라. 시간 트렌드 글로벌 ESG 경영 협력업체와 상생 AI를 도입하라. 이런 10가지를 제안했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다음 페이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재고 관리, 물류 관리를 데이터 통해서 하겠다. 다음. 하여튼 나는 잘 몰라요 이 분야.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글로벌 시장 ESG 형성 교육 훈련. 다음. 빅데이터 분석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하고 AI를 도입하고 다음. 구글 제미나이 했더니 이랬습니다. 다음.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구글이 만든 동영상입니다.
디테일에 있어서는 소라 AI가 다른 AI 영상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물 재질까지 모두 다 정말 사실적으로 이게 사진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동영상을 지가 만든 겁니다. 살랑살랑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마치 균형을 잡기 위한 발의 움직임의 디테일 사진 찍은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플라밍고가 먹이를 찾고 있는 이 장면 인공지능에다가 이런 거를 플라밍고가 발의 만드시오 하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물의 파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인공지능이라 그러겠어요? 다른 AI에서는 이렇게 움직임과 물의 파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 베오2에서는 이러한 점을 아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미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강아지가 물안경을 끼고 잠수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정말 물리학 법칙이 이 인공지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생기는 기포 표현은 정말 100점을 주고 싶고 그보다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놀란 점은 바닥에 비친 커스틱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고. 에서 나오는 빛의 바로 자, 인공지능이 이런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음성인식에도 들어가고 제조 분야에도 깊이 들어가고 의학 분야에도 들어가고 업무 효율화하는 쪽에도 모든 분야에 아마 그 김행장 변호사가 3,000명인데 앞으로 1,500명, 1,000명이라도 옛날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AI를 이용하면. 그렇게 되고 부동산, 기획, 은행 숫자가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어도 옛날 업무 다 해냅니다. 정권, 가사도우미 로봇. 다음. 그 로봇가 옛날에 똑똑하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 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AI 센터,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애플의 챗 GPT-4라든가 그 퍼플렉시티라고 요즘 뜨는 챗 GPT 하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데 요게 아주 유명한데 이런 데이터 센터를 통신으로 연결하면 집에 있는 기계들이 똑똑해집니다. 다음. 자, 차량이 AI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율주행차를 가면 운전을 하니까 사고가 덜 납니다. 왜냐? 자율주행차는 음주운전 안 합니다. 컴퓨터가 음주합니까? 졸음운전 안 합니다. 과속운전 안 합니다. 휴대폰 사용 안 합니다. 운전 중에. 사고가 없어져 버려요. 사고가 있을 리가 없지. 지금 1년에 우리나라 사람 4,000명이 죽습니다. 그 무주의 공항 사고로 무안에서 179명 죽었는데 1년에 4,000명씩 죽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율주행차로 가면 400명도 안 죽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 자, 결론입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더 빠르게 바뀝니다. 다음. 경쟁 구도도 바뀝니다. 옛날처럼 10년 전처럼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잘 될지 몰라도 앞으로 10년은 보장 못합니다. 잘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잘못 적응하면 죽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 위기는 반대로 하면 기회가 됩니다. 남보다 먼저 내가 변하면, 먼저 혁신하면, 먼저 개혁을 하면 훨씬 더 나한테는 기회가 온다. 여러분들 회사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자,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힘들게 하겠습니까?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 사람이 누구죠? 대구 출신, 대구가 난 유명한 운동선수죠. 일단 혼신의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보통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라고 이성민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신의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 자, 목표를 잘 세우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겨서 여러분들 자신이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가 한국 발전 50년간의 첨단 하이테크놀로지의 변화와 앞으로 미래를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신 천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너무 대단하시죠? 저희가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회장님 또 아침 일찍부터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삼성에서 그 애니콜 신화를 이루신 그 아이텍계 최고의 기술자에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의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CGN 그 회장 역임하셨습니다. 전혀 뭐 다른 분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IT 산업 종사하시면서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거기에 성공을 했던 가장 큰 요인, 그리고 삼성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바이오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접목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삼성에 있을 때나 CGN에 있을 때는 공통점은 어차피 고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객 중시하는 거, 고객이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불만이 있느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고객이 불편해하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그걸 경영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알고 지나가면 소용없습니다. 그게 우리 제도 안에 끌고 들어와서 뭐를 개선하고 상품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뭐를 개선해 주면 고객이 좋아할 것이냐. 누가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고객한테 더 잘하느냐. 그 여러분들 그 노래 경연대회 가보면 다 노래 잘해요. 근데 그 중에 더 잘하는 사람이 챔피언 김영웅이 되잖아요. 다 김영웅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더 잘하게 고객한테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시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 그 웰딩 쪽에 계열사 있거든요. 지금 화상으로 다 듣고 있는데 웰딩 쪽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작은 기능들이 당시에는 이제 작은 혁명이었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고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다양한 성공 스토리 안에서도 또 많은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별 차이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또 한 번에 실패하면 두 번째, 두 번에 실패하면 세 번째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집념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이 자기 몸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 저희 군포 본사에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다들 듣고 계시는데요. 예, 군포로 좀 연결해 주십시오. 오디오 네. 앰프는 어디에 있어요? 예? 이 오디오 앰프는 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여기 다 그대로 갑니다. 앰프실에서 그 바스, 저음이라는 걸 좀 줄여주세요. 저음이 많으면 이게 명료도가 떨어져서 듣는 사람이 거기 트래블 바스 있습니다. 바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림을 좀 돌리거나 내리면 훨씬 음질이 좋습니다. 다음. 바스, 저음을 좀 줄였습니다. 아주 저희 조절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음은 약간 올려주는 게 명료도가 더 올라갑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노래를 했었지만 다음. 음악할 때는 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정해 놓겠습니다. 서울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서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침 이른 시간에도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CGN을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적자가 좀 꽤나 장기간 보는 상황에서 이제 회사를 계속 유지하셨다고 하셨는데, 요런 상황 속에서도 이 회사를 좀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좀 원동력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제 AI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지금 AI가 상당히 좀 일상에도 많이 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회장님의 식견 아래에서 좀 저희가 AI 시대에 와 있을 때 좀 개인이 가져야 될 좀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적자는 조기에 적자 원인을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적자 덜 나도록. 초창기에 우리는 교수 출신이니까 교수들한테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시약을 만들어 팔자 이렇게 했는데 이 교수들이 돈이 없더라고. 별로 사지도 않고 또 외상으로 가져가서 돈을 잘 안 갚아요. 교수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돈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수를 상대로 장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포기하고 병원 상대로, 병원 어렵다 그래요. 어렵지만은 병원을 상대로 하자. 병원 상대로 하니까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냥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단은 인공지능을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업무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냐. 각자가 계속 노력합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쪽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을 둬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분야를 AI를 도입하면 우리 회사 업무 효율이 올라가서 생산성이 올라가서 회사 매출과 이익에 더 도움되고 또 품질 향상에 도움될 것인지 기획적에서 좀 그런 연구를 좀 해서 그런 자료를 좀 보고 또 그런 연사들을 초대해서 강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남보다 늦지 않게 접목을 한다 이겁니다. 어차피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하느냐의 차이 같아요. 늦게 한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보고 먼저 한 사람은 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태어났을 때는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 마치 컴퓨터가 옛날에 8, 90년대 도입되었을 때 컴퓨터 빨리 도입한 회사는 업무 효율화가 많이 됐습니다. 늦은 사람일수록 수작업으로 하던 사람은 많은 손해가 납니다. ERP 경영 정보 시스템도 빨리 도입한 회사가 덕을 많이 보듯이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가니까 전 직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에 응용되겠느냐 각자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각 인공지능 제미나이라든가 챗GPT-4라든가 그런 여러 인공지능에 직접 공짜니까 아직까지는 유료도 있지만은 공짜 버전 들어가서 우선 그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면 유료 버전 한 달에 2만 원 얼마 주고 들어가서 필요한 또 고급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예, 회장님 이제 직원들이 요청이 있어서 한 2분 정도 질문을 더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예, 전무님. 예. 예, 저는 해쪽 담당하고 있는 신진웅입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휴대폰만 하고 이제 IT 쪽으로 계속 하시다가 전혀 다른 바이오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셨는데 아들도 아니고 이제 아들 같은 조카라지만 거기에 그 많이 받았던 보너스들 다 투자를 하시고 마지막에 거의 집안도 어려워질 정도로 그까지 가셨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던 동기가 뭔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내가 그 천 박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워서 신혼 살림 때 조카를 집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키우다시피 아들처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습니다. 그걸 밝혀졌네. 딸만 있고 그래서 아들처럼 조카지만은 그렇게 믿고 키워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선뜻 사업 시작해라 돈 자금 지원해주마 이렇게 했던 거고 나는 그냥 자금만 지원했지 사실은 내 일이 휴대폰 개발해서 수출 많이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을 주고 또 전 세계 시민들한테 좋은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목표였지 바이오 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왕 시작한 거 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전 재산을 다 집어넣게 됐습니다. 다음.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질문. 예, 네, 반갑습니다. 마케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애니콜의 아버지신 거잖아요, 그죠? 예. 할아버지라고 봐야 되겠지. 네, 또 애니콜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95년도 정도인가 그때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애니콜 다 가지고 와 해서 불질렀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애니콜의 할아버지로서 그때 그 불타는 손자들의 보시는데 어떤 마음이 좀 드셨는지 어떤 언론에 좀 와전됐는데 그때 휴대폰은 아니고 공장에 다른 제품들이 불량이 많이 나서
운동장에 갖다 놓고 어차피 불량 버릴 거 아닙니까? 버릴 걸로 그냥 버리느니 불질러서 태우면서 전 직원들이 보면서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 그런 이벤트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휴대폰은 불지를 정도 그런 품질은 아니었고, 결국 모토로라보다 품질이 좋은, 고장 덜 나고 더 튼튼한 휴대폰이 그 당시에 얼마나 튼튼했냐 하면, 위에서 압력을 했는데 소나타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앞바퀴 뒷바퀴 다 지나가고 통화했는데 통화가 터졌습니다. 그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KBS인가 MBC 방송에 도대체 이런 휴대폰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앞바퀴 뒷바퀴 다 지나갔는데도 승용차가 1.2kg, 1.2톤 1200kg짜리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그게 안 빠개지고 바로 통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던 게 애니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만들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장 덜 나게, 또 전 세계 챔피언 모토라보다도 더 좋게 만들자, 그런 게 내 전 부하들, 나 포함해가 전 부하들이 전부 팀워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외국 회사가 80%나 우리나라를 먹으면 되느냐, 이런 자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국심, 애사심 다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오랫동안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 얘기가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도움되고 회사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7일 날 내가 우리 회장님을 만났어. 굉장히 바쁘시고 또 뭐 강의를 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이분 들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데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제가 그 전부 노트에 적었어요. 하시는 마다. 그런데 그때는 뭐 한 5분, 10분씩 뺏기도 사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한번 모셔가지고, 나는 내가 제일 하는 게, 내가 좋은 걸 받으면 너한테 잘 주는 이런 저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귀한 우리 직원들한테 이분 한번 모실까 싶어서, 사실 내가 내가 12월 17일 날 전적 그때가 한 8시 반쯤 됐지 싶어. 그때 내가 말씀을 내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기에 한번 연구 한번 하겠다고 이러시는데, 이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제일 포인트 올게 먼저 참 강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처음에 아까 경북고등학교, 제가 깜짝 놀란 게, 경북고등학교 가서 제가 일요일 날 때면 매일 운동을 합니다. 가있기는. 그 경북고등학교 저 앞에다 프랭카드로 크게 하나 붙여놨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당선됐는데 애니콜 신화로 하신 정경준 회장님께 됐다고 이래가 막 학교 앞에다 그란한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야, 꼭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 들어보기에 뭐 옛날 이야기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이야기, 바로 오늘 이어지는까지도 이렇게 해주시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나이가 똑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같습니다. 보면 아직도 뭐 마음대로 전선을 움직이시고 직접 이거 전부 다 작성하시고, 제가 보니까 몇 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시면서 대단하시다 싶었는데, 오늘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10배 더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혁신이라는 걸 많이 하고 바로 막 행동하는 이런 걸 좀 많이 하는데, 아마 제가 하시는 것보다 10배 더, 어쩜 100배 더, 청경주니까 1000배 더 이렇게 하신 이런 귀한 분을 모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사진 주시면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네, 회장님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 이렇게 귀한 저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를 위해서도 또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융합구호 준비, 시작. 걸림돌을 디딤돌로 상상, 도전, 융합, 약.